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스튜디오가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함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앞에 우리 또 은퇴 출가라는 것도 봤지만 출가에 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에 출가를 해서 이제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정말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에 부처님의 법에 대해 마음을 갖고 그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숭고한 선택을 하신 우리 일반적으로 동진 출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10대에 출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설 속으로만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분들 제 제자였으며 지금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해서 비구가 되신 분, 또 현재 해인사승가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을 같이 모시고 투게더에서 이분들의 수행의 이야기, 또 출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용 스님 그리고 성수 스님 인사드리시죠. 해인사승가대학 졸업생 자용입니다. 해인사승가대학 40반 성수입니다. 예, 벌써 얼었습니다. 긴장되죠? 예. 예, 스님들은 제가 진짜 꽁꽁 감춰놨던 제 보물상자 속 멤버들이었고 성수 스님은 제가 앞에 한번 해인사 특집을 할 때 한번 나왔었죠. 벌써 두 번째 출연이에요. 지금 제 투게더의 최다 출연자입니다. 어떠십니까? 투게더 최다 출연자로서의 소감. 이 자리의 무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왜 제가 방송을 하는데 벌써 귀가 빨개지셨어요. 두 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진짜 형제 같죠? 너무 닮았고 제가 예전부터 너무 예쁘게 봤던 우리 스님입니다. 먼저 한 번씩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용 스님입니다. 자용 스님이라고 해야 돼? 자룡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종단 서류에는 자용으로 돼 그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자룡으로 불리기를. 그리고 저희는 짜룡 스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저한테 왔을 때가 몇 살이었죠? 저거 중학교 2학년 맞습니다. 때 중학교 처음 2학년 때. 그럼 16세인 겁니까? 15세인 겁니까? 16세 그렇죠. 됩니다. 16살에 제가 납치해 왔습니다. 그죠? 예. 원래 다른 교육기관을 가려고 했던 걸 제가 한참 전성기 때죠. 뭐 지금도 전성기지만 그때 더 막 할 때여서 가서 진짜 납치해서 데리고 와서 해인사로 데리고 와 지냈는데 고맙죠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가 지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덧 21살이라고 하는 어엿한 청년이 돼서 이제 정말 비구 스님, 청년 비구입니다. 네. 푸릇푸릇한 우리 비구 스님이 되신 자용 스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성수 스님입니다. 현재 해인사승가대학 사집반 우리 2학년이라고 하죠.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도 도망 다니던 걸 은사 스님이랑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전화를 드려 중간방부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지만 가을에 제가 데리고 와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었어요? 네, 스님. 그죠? 절에 있는데 갑자기 은사 스님이 법장 스님 그 해서 해인사로 가면 된다라고 해갖고 은사 스님이랑 같이 은사 스님 차 타고 왔죠? 네, 스님. 너무 귀여웠었습니다. 마치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이 그 학생 데리고 오듯이 은사 스님 차로 해서 왔던 게 엊그제같이 기억이 나요. 지금 딱 그 얼굴이었어요. 얼어가지고. 원래 되게 잘 웃고 장난도 잘 치는 스님인데 지금도 얼어 있는데 스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안하면서도 좀 무거운 마음이 졸업을 못 시켜준 게 졸업 때까지 있어주고 싶었고 졸업 때까지 있었지만 스님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동항을 마치고 해인사승가대학을 나왔는데 스님 없으니까 편하죠? 어떻게 제가 감히. 어때요? 지금 강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은사 스님 절에 있을 때랑 또 다르죠? 이제 은사 스님 절에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할 사람이 없었고 이제 강원 오니까 이제 사람 연령대는 다르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에 이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장소에 이제 올 수 있게 해줬던 법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또 그냥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 분은 진짜 희귀한 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앞에 뭐 법유스님, 우원스님 같이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두 분은 정말 뭐라고 해요? 생각하고 사유한다라는 게 미숙한 상태일 때 더 깊이 고민을 하셨고 그 깊은 고민 끝에 실천, 진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10대에 출가한다는 건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또 제 속가 친구분의 아드님이 이제 두 분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성수 스님보다 제 스님 조카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정말 아들같이 보고 너무 예쁘게 봤던 두 분인데 자영 스님은 어느덧 진짜 키가 10cm가 넘게 제 밑에서 쑥 성장해서 20세가 넘는 청년이 되어 구족계를 받은 비구까지 됐어요. 강원에 있을 때랑 이번에 이제 구족계를 받고 난 뒤 좀 다릅니까? 예. 그 승복의 무게가 이 의제가 없다는 것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이 딱 폼을 이렇게 딱 잡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젊은 승려가 이런 모습으로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압박감이 조금 더 세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위랑 행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스님이 바른 수행을 했고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모습으로 수행을 닦아나간다라는 그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옷만 입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의 무게를 느끼고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또 이렇게 밥 먹을 때, 사람 만날 때 조심성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자영 스님에게 진짜 뿌듯합니다. 원래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우리 또 자영 스님은 또 스님이랑 또 좋은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말썽을 부려서 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둘 다 알죠? 해인사는 특별한 공간이 있죠. 우리 조사전이라고 해서 조사 스님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계신데 우린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왜 조사전이죠? 무릎이 조사지기 그렇죠. 때문에. 무릎뼈가 조사진다 해서 조사전이라고 해서 성수점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네, 스님. 아, 참 되게 아늑하고 좀 성철 스님을 비롯한 여러 조사 스님들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기서 우리 자영 스님이 크게 이 참회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비구 스님이 한 명의 비구로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죠 그때. 예, 다양한 꿀팁을 전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 혼날 때가 18살인가요? 고2 나이 때, 저 바깥의 나이로 고2 그러니까. 때. 예.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하면서도 되게 좀 마음 아팠어요. 혹시라도 자영 스님이 삐뚤어져서 나갈까봐. 진짜 MG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른 MG 스님은 다 거짓말이에요. 종종 이제 저랑 또 저랑 친한 또 우리 준한 스님, 또 저희 도반 원지 스님 이렇게 셋을 묶어서 MG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아니라고. 저희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기 진짜 MG잖아요. 근데 MG 개념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MG라는 거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어쨌든 자영 스님 좀 걱정을 했지만 너무 잘 참아주셨고 인욕해주셨고 거기서 또 도반들과 함께 도반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들었죠. 아, 예.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 방송에 우원 스님이 출연하셨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반들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참회를 꼭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 시기가 또 잘 지나서 정말 많은 도반들이랑 졸업하시죠? 예, 제가 저 포함해서 12명이 그러니까 예, 같이 12명이 졸업했습니다. 도반이 됐다는 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스님 같은 경우에도 23명, 18명 그렇게 졸업을 해서 그 도반들이 지금도 큰 힘이 돼서 함께 수행을 해나가는데 그게 참 큰 힘이 됐고 성수님은 그에 비하면 좀 도반들이 인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내시죠? 네, 스님. 그리고 또 자영 스님을 약간 형같이 우리 성수 스님이 자영 스님한테 자영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자영 스님 이제 졸업해 나가니까 어때요? 아쉽죠. 막 다시 보고 싶어요? 저의 영원한 멘토 아닙니까? 아 멘토예요? 다시 그럼 강원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스님도 누군가의 선배가 됐어요 어느새. 항상 막내였던 스님이 누군가의 선배가 되니까 어때요? 당장 선배가 돼 보니까 1년 후배가 있으니까. 아, 이 밑에 반 이제 수비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 무게감이 저도 이제 얼마 이제 뒤에 조사전 올라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다르죠. 네, 그게 하나씩 강원을 다닌다라는 거, 승가대학을 온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화합하지만 그 안에서 또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알려주는 반면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길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사는 이 총림의 대중으로서 만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모질게만 하면은 오히려 화가 되고 다툼이 생기진데 그걸 또 섭수,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면서 또는 이해시키는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수님이 또 참 지혜롭게 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배웁니다. 나도 작년에 저랬나? 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두 분 다 진짜 젊은 나이, 젊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출가해 주신 거에 대해 참 신기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전국 어디에도 진짜 두 분만큼 어리게 출가하는 분들이 요새는 없습니다. 아, 그죠? 그저께 갈 때도 스님이 제일 어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랑 보성 스님이 제일- 그렇죠. 우리 한 분 더 계셔 원래 보성 스님이라고 해서 또 같이 졸업한 예. 10대 스님이 계신데 이번에 원래 같이 또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또 소임을 살다 보니까 못 오게 되고 아마 보성 스님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고 있나 보성. 열심히 일해.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비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선택 길들이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갈 텐데 선생님도 좀 고민이 되죠 요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게 무궁무진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선방을 먼저 가야 되냐, 뭐 유론을 먼저 가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나라의 의무, 그쵸. 이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맞아요. 또 그건 좀 고민도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조금씩, 질문해 드릴게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선언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예, 붙이지 않았습니까? 저 또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송광사. 예. 해인사 스님들이 송광사에 가서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기운이 달라서 뭐 저를 봐서 아시다시피 그냥 셉니다. 근데 송광사는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갖고 자영 스님 송광사 간다고 저한테 했을 때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꼭 잘 버텨주시고 성수 스님이 나중에 꼭 한번 대중공약 내러 응원하러 가셔야죠. 네, 스님. 하고 또 중간에 또 성지순례 가려고 또 마음 먹고 있죠 지금. 예. 다른 또 불교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응원합니다 예. 스님이. 우리 자영 스님 정말 10대에 출가해서 이제 20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너무 많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구는 대자유인이에요. 대자유인인 한편 대자유인이기 때문에 의지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행의 길을 계속 올곧게 가다 보면 그 불안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스님들 20대에 출가를 했다 보니까 막연한 것도 많고 뭐 진짜 하찮은 고민도 합니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괜찮을까라고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길에서 내가 올곧이 수행을 해나가면 반드시 그 빛이 보이고 그 빛이 광명이 돼서 나를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자영 스님이 그 잘해가는 길 속에서 지치고 아플까 봐 오히려 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자영 스님이 지금 건강해 보여도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예. 있어서 맞아요. 잘 관리하고 있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관리하셔야 또 알다시피 스님도 또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안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좋아지기도 하니까 잘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수 스님은 뽀송뽀송해져 갖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스님. 잘 먹고 네, 스님. 진짜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가 채식 동물인데 등치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스님. 애기살이 가득해서 오늘도 이제 방송국에 와서 메이크업 하시는데 메이크업 해주시는 보살님이나 다른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다고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 저는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 피부 좋은 걸 몰랐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성수님은 예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잘 계셔주시고 항상 밝게 수행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자영스님 볼 때는 오히려 예쁘게 해서 자영스님이 더 동생 같아 갖고 제가 자영스님을 처음 봤을 때 딱 요랬습니다. 요랬던 자영스님이 이제 나이를 먹고 비구가 되면서 이렇게 좀 능글능글해졌어. 성수님도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스님. 아니, 어느 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제 저랑 이 성수 쌤이 같이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저희 속가 모친이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닮아가지고. 진짜 둘이 닮았습니다. 예, 저는 귀 보고 알아요 귀. 성수님 귀가 좀 더 동그랗게 생겨갖고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완전 그냥 친한 동생, 친동생 같다. 맞아 맞아. 친동생 같이 대해주시고. 예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끼는 막 이런 마음. 성수님도 친형같이. 네, 스님. 고민이 많았었죠. 예전에 스님한테도 또 고민 상담도 좀 했었었는데 그 고민을 했을 때 꼭 말하는 게 우리랑 함께 있을 때 진짜 형같이 멘토같이 또 갑니다. 승가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승가의 한 어떻게 보면 식구죠. 또 승가의 일원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대이고 어린 날 출가했기 때문에 고민도 진짜 많을 겁니다. 근데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면 그 고민의 방향이 안 좋아집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자영스님 같이 극복해본 분들도 계시고 또 스님 같이 또 선배가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물어보고 하다 보면 진짜 참 오히려 더 바른 길로 그리고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또 성수 스님 같이 지금 고민하는 10대들도 계실 거예요.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스님에게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10대 분들께 성수 스님이 출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혹시나 이제 출가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출가하시고 그냥 빨리 하시고 스님의 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해보면 다르죠. 근데 해보다 안 되면
다시 바뀌어도 됩니다. 맞죠. 맞으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무겁게 결정은 내리지만 행동을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또 잘 맞아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10대에 출가하고 이제 20대가 됐다 보니까 아까 잠깐 자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 군대 문제가 이제 스님들도 피할 수가 없죠.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또 가게끔 되어 있고 또 군대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전법 포교 길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군법사, 군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영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지금 해야 되려고 하는 다음 수행의 절차 때문에 군법사가 아닌 또 다른 거를 선택하게 됐고 우리 성수 스님은 지금 군법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스님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도 군법사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유학이나 그쵸.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선방도 또 더 많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1년 6개월을 다녀오는 사병으로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군 생활을 해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출가했기 때문에 아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맞아요. 이런 걸 조금 직접적으로 옆에서 같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병으로 이제 1년 6개월간의 사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님도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상담도 하긴 했지만 그곳에 가서 또 자영 스님이 많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난 출가를 해서 지냈던 10대의 삶과 다른 일반 사병분들 우리 군인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니다가 오셨을 거예요. 같은 나이긴 하지만 생활이 달라져 있고 생활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다를 겁니다. 그 고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훗날 자영 스님이 포교를 하고 그들과에게 법문을 전달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들을 오히려 더 지금 군대를 간다라는 걸 자영 스님 한 명의 어쩔 수 없는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민중의 속에 들어가고 그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보지 못했던 고민들 놓쳤던 고민들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좀 잘 해줬으면 아, 좋겠어요. 예. 저 살짝 설레입니다 군대 가는 게. 그래요? 잘 맞을 거예요. 스님이 예, 또 잘 알고 저는- 있기 때문에 예, 강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보다 편할 겁니다. 아, 예. 이제 군대는 조금 늦게 일어나니까요. 맞아, 저희보다. 맞아. 그래서 그게 또 잔소리하는 사람도 좀 예. 덜하고 훈련만 받으면 되니까 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성수님 같은 경우 이제 군법사 준비하는데 강원에 있기 때문에 군법사 준비가 좀 어렵죠. 군법사를 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이 필요해서 또 스님이 또 처음에 은사 스님이랑 저랑 상담했을 때 우리 승가대학에 있으면서 일반 사이버 대학이 있죠. 인터넷 네.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나요? 아직 이제 동국대로 갈지 사이버 대학을 다닐지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결정을 해야. 근데 아직 나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걸 마치게 되면 이제 군법사라고 하는 제도로 갈 텐데 군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법사가 일단 저희 은사 선생님도 군법사 출신이다 아, 보니까 의사님 그럼 영향력이 좀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군법사 일단 저는 자연생과 다르게 이제 사병분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산다고 그냥 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군법사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주말마다 이제 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 법회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병분들 이제 포교를 한다는 느낌으로 군법사를 가는 거여서 이제 사병분들 이제 어떻게 이거 젊은 나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교가 진짜 목적으로 그냥 그러려면 책임이 무거워요. 법문을 한다라는 건 말은 책임이 들어갑니다. 특히 수행자, 스님들의 말에는 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에 하나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그 무게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영 스님이 이 승복의 무게가 있다고 하듯이 저도 지금 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뱉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는 불교 그 자체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책임감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오늘 주제를 제가 우리가 내일의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은 앞으로 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기대 수명을 90살로 봤을 때 자영선생님 앞으로 70세를 그죠. 70년의 예, 승려 생활을 그렇다고, 하셔야 예. 돼요. 선생님 80년을 하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처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무엇이 나를 부처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영스님은 이제 또 수행의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비구가 되셔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스님은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 있죠. 진짜 힘들 거예요. 갑자기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책임감이 뻥 하고 생기죠. 근데 수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한편에는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도 이 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을 처음 의뢰를 받고 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게으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그마하게라도 잘못 말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과정,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그런 게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스님. 꼭 강원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스님. 알겠습니까? 네. 강원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에 느꼈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예. 스님이 그냥 뭐 해인사 출신이고 해인사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또 해인사에서 오랜 시간 학감이라는 소임을 정말 단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 자부심과 감사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도반들이 있었고 여러분 같은 제자분들이 계셔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수행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도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뵐 수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방송에는 우리 홍찬 스님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네, 스님. 이제 앞으로 스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스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스님. 믿어도 됩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재미삼아 말씀드리긴 했지만 스님도 아마 또 또래들이 계시잖아요. 10대 친구들. 이제 스님 친구분들은 다 대학생이 되셨겠네요. 예, 군대 그쵸. 예, 갈 벌써 나이죠, 그렇게 제 됐겠어요. 친구들은. 예전에 스님 친구가 왔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강원에 인사, 친구가 놀러, 왔다라고 예, 해서 저를 놀러 같이 왔었죠. 만나서 예. 인사한 적도 있고. 스님 친구는 지금 이제 고1? 이제 다 이제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스님. 수능 준비. 아, 그러니까요. 그 또래들과도 연락하시죠? 예, 저는 이제 해인사 왔던 친구만 그쵸. 예, 그 남아가지고 이제 점점 인간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 왔던 친구들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수 스님도 그럼 연락 주고받고. 연락을 이제 한두 명 정도만 받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 저는 중학교를 승복을 입고 다녀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승복을 입고 처음 중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가 아직도 그냥 이제 단짝 친구로 남아있는 그 친구라서 이제 중학교 때는 신기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본사가 봉선사 맞아요. 있거든요. 그 봉선사 앞에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냥 저희 학교 제 말해도 방- 됩니다, 예, 광동. 광동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같이 방에서 자고 승복을 입고 같이 생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교복을 입고 승복을 입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기하기보다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불교 문화권에도 이렇게 점점 스며들고 아, 그 오, 친구도 되게 예, 좋은 전법이네요. 그 염주 이렇게 차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포교 전법이라고 말하지만 가족 친구부터 해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에 대한 전법 포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까운 인연들을 먼저 부처님의 법으로 이끌어드리고 불교인이 되고 또 수계를 받게 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스님에 대해서 또 자영 스님이라고 한 분이 친구였던 자영 스님이 점차 스님이 될 것이고 또 자영 스님의 수행에 대해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불교에서 단월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월이 되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을 거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아 예 그 제가 해인사에서 염주를 하나 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모델 일 하고 있어서 오. 패션 서울 패션위크에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친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그 친구도 예. 자영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 계세요. 최인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도 뭐 이제 스님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 아들 딸이 스님에 대해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불교를 알고 오히려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많지 막 조선시대 사람 같이 막 딴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이렇게 스님이 계시고 불교가 있고 절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걸 보면서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님은 어떻게 고민 없으실까? 또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랑 좀 다른 고민이죠. 친구들 그래도 연락 오면 고민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아, 공부가 힘들다는 고민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공부를 좀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수님은? 아, 그래서 출가한 거긴 한데. 근데 또 다른 공부가 기다리고 있죠. 네, 더 어려운 공부죠. 삶에 대한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자영스님 앞에 그러고 보니까 수능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자영스님 그렇죠. 또 강원에 있는 동안 예. 제가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능 준비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이 불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는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불교 공부는 또 이제 실천적인 면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불교의 교학은 수능처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또 새로운 교육 좋네요. 방식을 야, 저도 써먹어봐요. 누가 이게 가르칠 때. 네.
우리 그런 말 쓰죠. 야,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겠다. 이 정도 했으면 박사 네. 됐겠다. 근데 우리 행사에서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죠. 우리 학장 스님이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가지고 저도 또 박사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계셨는데 아, 교학을 수능같이 해야 예, 된다. 교학은 수능 같이. 스님 꼭 써먹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능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 수능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또래같이 게임도 해보고 싶고 요새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은데 그런 유혹은 없으셨었어요? 저는 원래 게임 잘 안 해가지고. 아, 다행이다. 예,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이제 저희 모친이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TV나 이런 디지털 매체를 차단해 주시는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해야 아, 됩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성수님은 재밌는 이력이 있죠? 우리 성수님이 원래 게임 회사에서 성우하려고 했었죠? 네, 스님. 예, 게임 그 캐릭터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아바타라고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캐릭터가 말을 하는 거에 목소리를 입히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출가까지 오게 됐는데 게임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사 이제 행자생활 때 네. 은사 선생님이 한번 이제 망치를 들고 오신 다음에 핸드폰 부셔버린다고 한 적이 있으셔가지고 아, 게임을 했긴 했군요. 네, 스님. 몰래 했군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저에게 보냈군요. 맞습니까? 네, 스님. 그래서 재밌는 건 재밌는 거예요. 맞습니다. 10대 출가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또 어린 나이에 불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미디어가 있고 손바닥 하나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게임, 영화, 드라마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제일 편리한 세상에 제일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편리함을 또 만져보거나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해봤으니 어떻게 참아요? 그렇잖아요? 네, 스님. 저는 그래서 스님은 오히려 그런 걸로 크게 뭐라고 안 했죠. 다만 그게 너무 집착하고 빠져갖고 하면 뭐라고는 하지만 간간히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건 오히려 뭐라고 안 했고 다만 우리 1학년 때 또 핸드폰을 다 수거하죠. 그때 오히려 또 좀 더 달콤하지 않습니까? 네, 스님. 한 번씩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드리면 그때 그걸 또 막 한참 즐겁게 보고 있던 성수 스님의 그 귀여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막 학감 스님 앞에 있는데도 핸드폰과 내가 물화일체가 돼서 행복해 하다가 또 이렇게 볼을 이렇게 또 꼬집히고 그랬던 재밌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새도 아직까지도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긴 시간의 수행, 또 막연하죠, 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좀 하다가 출가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영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 나이 또래랑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에 있으면 내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뭐 2등급, 맞아요. 1등급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 아 이만큼 안 나오네. 뭐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나는 대학을 못 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의 기준 제 나이대의 사회의 기준에 놓고 이제 승려인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게 항상 문제였는데 이제 비구를 달고 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조급한 마음이 조금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나만의 어떤 단계가 있고 그들만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좀 분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맞아요. 이제 다른 면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제 내가 과거를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 과거를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 옛날 이만큼 했으니까 좀 더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참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이제 참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맞아요. 참아 나가는 중. 확답을 내리는 건 진짜 예, 그건- 위험한 거일 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진행 중인 것을 스스로 알고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 완성형을 꿈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성형을 꿈꾸기 때문에 자신을 좀 더 깎아내리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또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중이라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알 때 조금씩 진지해져요. 예,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게 막 불씨처럼 팍 이렇게 터졌다가 바로 또 끄면 맞아요. 아주 조그마한 불씨처럼 만들어지는 거라서 오히려 그 불씨가 났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씨가 화마가 돼갖고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걸 알면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시시각각으로 본인의 찰나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고 좀 자용스님 그런 면에서 좀 수행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 뿌듯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수님 어때요 지금? 수많은 불씨들이 막
켜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뭘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성수 선생님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잠이에요, 잠. 잠 지금도 힘들죠, 솔직히. 네, 선생님. 근데 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출가 상담이 많이 오는데 어린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잠이에요. 우리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죠? 네, 선생님. 우리는 새벽 4시에 네, 일어나다가 저 때까지는 4시였어요. 4시였다. 3시로 바뀌어서 3시에 일어나는데 10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고 싶겠어. 자다가 성장통 때문에도 깜짝 놀라서 한 번씩 깨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잘 견뎌내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도 적응됐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도반 선생님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나이에 이제 실수를 해도 이제 윗반에서 이제 이거 아직 어리니까 적응이 좀 미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찰중 스님이나 입승 스님이 좀 잘 케어주시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법당 종도 스님에도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런 질문 드렸었냐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도반들이 있고 그 도반이 함께하고 있는 승가대학, 뭐 나가서 승가라고 할 수 있죠. 승가 일원들이 같이 끌어주실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 승가대학, 강원이라는 곳에 가 있었던 것이고 자영수님도 많은 도반들과 진짜 수많은 일을 겪었고 또 그 속에서 좋은 도반들도 만났고 또 힘들게 한 도반들도 있었고 또 지금 이 비구가 된 이 시점에도 어제까지도 다른 도반을 만나고 왔죠. 예. 예, 그게 참 저는 따뜻하고 잘 성장해 준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 안 날라도 되고 장풍 못 쏴도 됩니다. 승가의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의 그 들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님이란 표현보다도 함께 살고 있고 화합하고 있고 도반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남은 70년 가까운 수행 생활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민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길에 정말 많은 좋은 도반들이 스님들이 이끌어줬을 겁니다. 지금도 또 상담하고 있고 또 의지하고 있고 하고 있죠. 또 두 분은 또 같은 또 한 분이랑 또 친하잖아요. 여기 안 왔지만 또 큰 성수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해인사 승가대에게 지금 성수 스님이 2명이 있어서 우리 지금 벌써 입승이 됐죠. 예. 우리 또 큰 성수 스님은 저도 때문에 되게 애정해요. 저에게도 또 많은 또 여러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견뎌서 지금 또 입승이라는 자리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큰 성수 스님이 여기 덩치는 훨씬 큰데 작은 성수입니다. 작은 성수 스님을 또 정말 제자같이 또 아끼는 후배로서 이끌어주고 또 자영 스님이랑도 또 각별히 친하죠. 예. 우리가 또 코로나 시절에 같이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격리 조치될 때 정말 또 옆에서 뭐 간호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오늘 이따 사진이라도 들어서 꼭 한번 예, 제가 네. 사진 전달하겠습니다. 출연이라도 잠깐 예. 시켜주시고 오늘 출연료 중에 성수 스님이 좀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은 도반들이 있다는 큰 힘입니다. 그리고 또 자영 스님이 잘 견딜 수 있었던 데는 동갑이었던 우리 보성 스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성 스님도 또 예, 사진 하나 전달해가 옆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해주면 좀 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10대에 출가한다는 건 너무 숭고한 선택이고 대단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 끝에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를 기다리고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도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도반의 연령대도 다 다르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뭐 나이를 넘어 뭐 학력 뭐 가진 거 그런 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초코파이 먹고 똑같이 그냥 믹스커피 타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밖에서는 먹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주고 계시고 지금 계셔주시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여러분을 부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많은 기대감을 받으실 거고 많은 얘기도 듣고 부탁도 받으실 텐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잘 발견해서 하나씩 다 해보셔도 돼요. 10년씩 하나씩 해봐도 7번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8번 할 수 있고 10년 정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거 또 하시면 돼요. 너무 미련하게 집착하지 마시고 또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앞서 출가해 주신 분들이어서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정말 집중해서 행복하게 수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밝아요. 두 분 다 얼굴이 또 정말 닮아서 또 싫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닮았다고 해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예. 밝게 웃는 모습 또 환한 미소를 갖고 또 수행이 진지한 모습을 갖는 것에 스님이 항상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스님이 또 응원할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시죠? 아,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자영스님 내가 걱정 안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 스님은 잘할 수 있습니다. 강원 잘 맞춰서 또 은사 스님이 기대만큼 하고 또 군법사에 가서 많은 또 청년들에게 그들과 거의 동갑으로 출가했을 거예요, 그죠? 네. 같은 나이 때 다른 고민을 했던 것들을 잘 전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투게더에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네, 보시면은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가는 무엇이고 수행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이 아 우리 자영 스님이 생각한 출가는 이런 거였고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 이런 것이구나. 아 지금 10대인 성수 스님 정말 동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스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를 했고 이런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영 스님부터. 저는 출가는 신발끈을 딱 묶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수행은 전력 질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원래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출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승단의 비구가 되거나 승단에 귀의하는 거는 더 이상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필요 없이 이미 모든 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내가 출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색을 띠고 있다면 신발이라는 어떤 정규화된 승려가 되어서 딱 승려가 될 준비를 하고 하심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정해진 길로만 정해진 정상으로만 뛰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수행을 하기만 하면 된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아 그런 뜻의 전력 질주. 맞는 대신 것 그 같습니다. 전에는 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발끈을 묶고 전력 질주하죠. 근데 우리는 고무신 신지 않습니까? 그걸 좀 구시대적인. 요즘에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선생님 뭐 장난으로 한 건데 정말 스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줄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멈춰 있는 거지만 신발끈을 맨다는 게 바로 한 걸음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걸음걸음을 쌓아간다라는 게 전력질주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방향을 계속 가면 언젠가 히말라야 정상에 도달하는 것과 같이. 그 또 이렇게 전력 질주하다 보면 가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 마라톤 할 때 물을 주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한 2년에 한 번씩 뭐 어떤 이렇게 그 큰 뭐 이렇게 인간적인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을 뭐 만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객실이라는 거 운영할 때 맞아요. 어떤 유근 시인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여기 뭐 학장 스님이나 보일 스님, 뭐 법장 스님, 또 박성일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속 만나면서 공부를 배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물을 주는 사람한테 물을 받아서 마시면서 또 다음 턴까지 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벌써 긴장돼서 형이 너무 잘 얘기해서 우리 성수님의 출가와 수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저에게 출가는 여행이고 수행은 이제 길잡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출가할 때 스님의 길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해외를 나간 느낌으로 이제 짐을 싼 다음에 은사 스님 계신 절을 갔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이제 왜 이제 길잡이라 했냐면 은사 스님이 이제 저를 이제 길을 잡아주시는 분처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길잡이란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출가를 좀 막연하게 해도 돼요. 진지한 출가도 있고 고민 끝에 하는 출가도 있지만 막연하게 어쩔 수 없 10대다 보니까 더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연히 출가했고 다만 거기서 바른 길잡이를 만난다라고 하면 바른 출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미완성하고 미숙한 상태의 성수스님이 은사스님의 영향력 또 이렇게 좋은 선배 또 좋은 도반들의 힘으로써 바른 길을 따라 나가는 구도자로서 잘 성장해 주기를 정말 스님도 응원하고 자영스님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 예, 선생님. 스님이 비구되기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두 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 이렇게 10대 스님들이 이렇게 잘생기시고 잘 수행해 주신 분들이 계시구나. 우리의 불교가 얼마나 미래가 밝고 아직까지도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또 그리고 또 투게더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에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상자 속 제일 빛나는 보석 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길에 항상 응원할 것이며 스님이 또 투게더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학감 스님이었죠. 또 선배로서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같이 또 상담하고 같은 길을 가는 또 구도자로서 같이 그 길 속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투게더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언젠가 이 두 분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 주시는 날이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자후의 울림이 크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런 아름답고 정말 빛나게 출가해 주신 스님들이 올곧게 매 순간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힘 그리고 의지처가 되주기를 꼭 약속드리도록 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시고 빛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두 분 스님들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